안녕하세요. 그 화학 올림피아드 관련 설명해드릴 이선배입니다. 네. 오늘 이 설명회는요, 좀 지금 이제 좀 시작하시는 단계의 어머님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거 전체 플로우를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화학 올림피아드 올해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대비 방법, 그리고 영재 학교하고 좀 관심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연관성,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화학 올림피아드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화학이 위치인데요. 논리적 사고력 형성하는 데는 수학이 큰 기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장이 돼서 물리, 화학, 생물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 화학의 위치는 대략 물리와 생물의 중간에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과목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화학 올림피아드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명칭은 정식 명칭은 한국중학생화학대회이고요. 약어로는 KMCHC가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냥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들은 전부 다 이제 화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항상 시행 시기는 지금까지는 매년 8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21일 날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원 자격은 중1, 2, 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고자 하는 학생은 모두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화올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형식은 전체 60문항 120분이고요. 객관식 사지선다형이에요. 총 180점 만점입니다. 문항당 3점이고요. 답안 기입 시 0점, 오답 0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렇게 있어요. 그전에는 감점제가 있었거든요. 미기입은 0점, 오답은 마이너스 1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처음 감점제를 폐지를 했는데, 이 폐지를 이제 계속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테스트의 특성 때문에 이걸 했는지, 이거는 내년 시험 이제 요강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 근데 올해 특징은 감점제가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전체 이제 참가인하고 수상 인원인데요. 여기 2012년도부터 21년까지예요. 여기 이제 명수를 쭉 보시면 원래 여기 11년, 10년이었고 2009년에는 한 5,000명 이상 갔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들 영재고 또는 과고 선발할 때 이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타면 그냥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폐지를 시키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서 올림피아드를 폐지하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 여기 이제 코로나 시국이죠. 여기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한학교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게 온라인 테스트를 보고 수상자를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해 모든 60문항을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예, 골라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인원이 확 줄죠. 근데 아까 이게 물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가 아까 1,700명대였잖아요. 인원이 확 줄었는데, 일단 코로나 이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이유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물리가 먼저 보고 3주 뒤 또는 한 달 뒤에 화학을 봤어요. 그래서 물리를 보고, 일단 순서는 이거죠. KMO 보고, 물리를 보고, 이제 입상이 안 되면, 그럼 마지막 내가 화학에서 상을 타야지라고 접근을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물리가 나중에 봤어요. 그리고 두 시험 간격이 일주일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할 수 있는, 중복되는 인원들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든 큰 이유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수상 비율은 대략은 해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인원수 조절을 했거든요. 25% 언저리에서 줬었는데, 요즘에는 뭐 25, 그 다음에 29, 28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수상 비율은. 그리고 금상은 전체적으로 1.8%, 6.1%, 그 다음에 동상은 7.5,
장려상은 12.9%, 그래서 전체 이제 누적이 대략 28.3% 정도 수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략 수치를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아이가 25%, 4분의 1 안에 들면 입상권에 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상 결과하고 이제 커트라인인데요. 여기 장려상 보시면 올해 커트라인 123점이었어요. 근데 감점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41문항을 풀면 입상을 했습니다. 60문항 중에 19문제 틀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상이 47문항, 은상이 52문항, 그 다음에 금상이 57문항. 그러니까 3문제 틀렸어야 되는 거고요. 대상은 만점자입니다. 그래서 매 한 명씩 나왔고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5명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5명. 문제가 좀 쉬워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한 명이 대상을 수상하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쭉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계속 있죠. 이 난이도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21년에는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가 점수가 상승했어요. 다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는 첫 번째 난이도가 올해 좀 쉬웠습니다. 심화 문제가 문항이 많이 출제가 안 돼서 난이도 자체가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점제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트는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는 올해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계속 이걸 유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아이들이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 2019년대에는 이 허우를 준비하다가 이게 도중에 수업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경력 단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대략 영재고하고 화학올림피아드하고 이게 묶어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상을 7명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화1부터 화2까지 그리고 쭉 이제 올림피아드 과정을 따라가면 갔던 친구들의 입상 비율은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다 입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서는 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명인데 제가 이때 이제 학원을 조금 옮기는 것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7명 이렇게 매년 금상은 일정 비율 이상 항상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화학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면 대략 60에서 70, 최대로 이제 많이 나왔을 때는 한 80%까지가 전원 입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화학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명을 꾸려서 체화상이 동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상이 2명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은상, 금상이, 동상이 이렇게 포진된 형태로 또 실적을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계속 해왔었고요. 현재 전체적인 커트라인은 이런 변화가 있다. 그리고 매년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올해가 쉬웠다고 해서 내년도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올해가 어려웠으니까 내년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역별 출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구분 기준은 이게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이게 문항 분포를 보시면 해마다 이게 빨간색이 그 해에 좀 많이 출제된 단원이에요. 근데 빨간색의 위치가 일단 여기에 좀 많죠. 이 두 군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분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년기 이 파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든요. 요 단원 이렇게 빨간 단원. 빨갛던, 즉 출제 빈도가 높았던 해에는 커트가 다 내려갑니다. 커트가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3년기라는 파트 자체가 좀 난이도 있는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되는 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부를 골고루 해라. 왜냐면 나오는 단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시중대에서 나오는 단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학올림피아드에 좋은 결과를 내려면 골고루 공부가 되게끔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요 해예요. 만약에 요 해를 예를 하나 들으면 3년기가 올해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3년기 많이 나오는데 3년기 특강이나 이런 거 더 많이 안 해주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시면 올해 이제 세문학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어디서 설명회를 듣고 오시면 이제 뭐 이런 특정 단원들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월이 대응이 되거든요. 왜냐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까지는 화홀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 확인 문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화홀은 문제를 딱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문제를 딱 읽자마자 답이 보여요. 그런 문항들을 한 20문항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인 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명확하게 뭔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내가 화학적 배경 지식이 있으면 수월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들이 또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기본 문제로 보시면 돼요. 대략 한 35문항 정도가 기본 문제로 깔려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우수한 상을 타려면 요 두 영역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항인데 여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난이도가 좀 구분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 정도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 정도 되는 난이도는 계산 과정인데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학 개념을 좀 끌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5문항, 올해 이게 한 3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컷이 올라간 이유인데, 통상 5에서 6문항,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한 10문항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 파트는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심화 내용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교과 영역으로 하자면 대학교 일반학 과정의 특수 단원들을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예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올해 이제 기출 문항인데 이런 문항은 아이들 딱 보자마자 곧바로 고르거든요. 이런 문항도 마찬가지로 문제 한 이쯤 딱 읽으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고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대략 한 20문항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항. 여기 보면 정답이 전부 다 수식으로 표현되거나 숫자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대로 난이도를 좀 구분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난이도 중, 상 이렇게 좀 구분되어져 있는 계산 문항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금상을 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파트가 일반학에 나오는 파트거든요. 스펙트럼 파트인데 전이금속 영역에서 다뤄지는 파트예요. 그래서 하이탑, 원투, 하이탑을 이제 많이 보시니까요. 원투만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접한 친구들은 처음 보는 문항일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 형태일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학을 했던 친구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이제 골고루 섞여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하월의 출제 경향을 대략은 아시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골고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쭉 살펴보면 10여 년 이상 살펴보면 이 4개의 단원에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여기다 상명기를 넣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문항이 많이 나오면 얘가 상의 색깔을 결정하는 단원이 문항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단원들, 대표적인 4단원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올해 화울 특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난이도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단순한 형태의 문항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 개념 충실해야 되고요. 실수 있으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면 얘기한 대로 난이도 낮아졌고 감점제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다운이 됩니다. 상이.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문제 이의 신청 2문항 있었는데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복수 정답으로. 그리고 한 문항은 오류가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예전에 그냥 점수를 깠거든요. 만점을 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전원 정답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시험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 영역에서 문제가 약간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졌다라고 느낍니다. 아이들이 느꼈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점제 폐지가 이제 왜 이게 전체 커트를 떨어뜨리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49문항을 맞춘 친구가 답을 전체를 표기를 안 해요. 그러면 금을 탈 수 있는데 51문항을 풀었는데 오답 9개를 표기하면 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실제 화학 실력은 이 친구가 더 좋아요. 이 친구가 더 좋은데 내가 답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 있었어요. 수상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조절을 하는 연습을 막 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게 사라진 거냐면 D 학생이 무조건 좋은 상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학생이 D 학생보다 못하는데 못하는 학생이 상을 타는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감점제 폐지를 계속 가게 되면 기본 문제 무조건 착실하게 챙겨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화학 원투는요, 화학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혹은 영재고 과고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투까지는.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심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풀이 방식인데요. 이때는 여기 있는 원투를 다시 더해서 심화 내용이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은 아예 대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과정을 거치면 대체로 이제 입상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이게 원투 과정이고요. 여기까지가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화원, 파란색으로 체크되어져 있는 게 화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아까 원투 과정, 기본 과정 거치고 심화 단계로 넘어갔었잖아요. 이제 심화 단계가 필요한 단원들이에요. 이 단원들이 필요한 단원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세 단원은 일반학 내용에 해당돼요. 근데 실제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은 따로 빼서 심화 과정에서 채워놔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는 방법이에요. 일단 개념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개념에서 오는 문제를 기본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챙겨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 문제 또 강조를 하죠. 왜 그러냐면 문항에 따른 난이도에 따른 배점이 균이래요. 화학은. 아까는 이제 물리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 화학은 균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90%짜리 문항도 3점이고요. 10%짜리도 3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률 높은 문제는 다 맞추고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여라. 기본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수식으로 푸는 문제, 계산 문제죠. 이걸로 이제 넘어가면 좀 난이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수식 문제를 나중에 되면 좀 더 쉬워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요 개념을 쓰는데 수식으로 계산 문제 형태로 바꾸는 문제들에 대한 적응도를 좀 높이면 입상 결과, 입상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학 문항, 아까 말씀드렸죠. 심화 문항이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심화 문항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 심화 문항은 상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은을 금으로 바꾸거나 동을 은으로 바꾸는 그런 문항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주변의 화학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생활 주변의 화학 현상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를 따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하고서 접근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하고 연관성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이제 4개년도 전체 각 학교별 그 다음에 물화생지별 출제 문항수예요. 출제 문항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화학 문항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는 물화생지가 거의 균등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와 이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화홀이에요. 화홀 쪽에서 다루고 있는 출제 영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 다뤄지고 있는 출제 영역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직접 출제는 없어요. 직접 출제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배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빨간, 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원들에 대해서 이해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이해에 대한 심화 정도도 조금 더 깊어지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준비했다고 해서 영재고 입시에 관련된 문항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재고 입시는 또 따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쪽 파트가. 그 다음에 이쪽 파트가 이제 화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뭐 찍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을 할게요. 이거 화홀하고 그다음에 영재고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일단 화홀은 단원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해당되는 소단원을 문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1단원에서 이 1단원에 해당되는 소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단원의 소단원, 3단원의 소단원이 출제가 됩니다. 약간 단편적이에요. 단편적인 형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영재고 문항은 이 세 단원이 겹쳐져요. 그래서 이런 교집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항, 일단 첫 번째 문항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이 1단원, 2단원, 3단원 중 어디에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융합되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경향이 이래요.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걸 이제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이 화합을 하고 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면,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영재고 문제는 한 단원의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과정이 무조건 이 단원별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단원별, 과목별 융합이, 단원별 융합이. 근데 이게 화호를 준비하면 이게 만들어져서 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교집합을 찾는 것이 또 다른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또 넘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서 들어온 학생들은 이 교집합을 찾고 영재고 관련된 문제를 찾는데 조금 더 빠른, 즉 그걸 완성하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단축을 시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통 물화생지 4과목을 하면요, 올해도 이제 저희가 10월달에 원래고사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2과목이 강하면 2과목이 약해요. 좀 상위권 친구들은 3과목이 강하고 1과목이 약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균등하게 모두 다 잘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통상은 2과목이 약하고 2과목은 강합니다. 그런데 화학을 조금 더 빨리 그 완성 단계를 만들어내면, 높은 점수대로 끌어올리면 내가 약한 다른 과목에 화학에서 시간을 빼서 그쪽에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점수 총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고 준비를 미리 하신다라고 하면 화홀이 가장 요걸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신다면 화홀을 준비를 하고 영재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서울 기출인데요. 여기 이제 세문항이 조합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원이 뭉치죠. 그 다음에 이게 경기인데 경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세문항 정도가 융합된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개 정도가 융합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허구를 공부를 하고 왔으면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투까지는, 화학 원투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한 번은 다 서머리 한번 학습을 하고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제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올해 영재고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에요. 올해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영재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써봐라. 답안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학생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본 거거든요. 굉장히 잘 본 학생이고, 그 다음에 화학 원투까지 하고 일반학 올림피아드를 거친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해도가 높은 상태예요. 화학 원투 공부도 있고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 또 뭐도 좋냐면, 이 정도 답안을 쓸 정도면 영재고 화학 문항에 대한 해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최상위권으로 화학 진입을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보시면 여기 많이 썼죠. 근데 여기 틀렸거든요. 이거 틀렸는데 이 틀린 문항이 엉뚱한 소리를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관점으로 화학적인 논리를 서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항에 맞게 서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중간 저 두 문항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 특정 단어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화호를 준비하고 온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상위권을 진입할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썼는데 또 많이 틀렸죠. 많이 틀렸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화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분명히 공부가 좀 착실히 돼 있는 거예요. 원투가 착실히 돼 있는데 아직 뭐를 못하냐면 교집합을 못 찾는 거예요. 교집합, 아까 보여드렸던 교집합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영재고 문제 풀이라든지 그런 영재고 문제들에게 이제 노출이 많이 되면, 적응도를 올리면 빠르게 실력 향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도 화호를 하고 왔어요. 화호를 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줄 적었죠. 여기 3줄 적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보시기에는 이 답안이 문장이 길수록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핵심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는 화학에서 사용되는 논리적인 용어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적용하는데 몇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예,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거고요. 그런데 기본 개념만 하면 전체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왜냐면 여기 적혀 있는 문항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에 맞게끔 적용을 못한 거고, 그런데 사용된 단어라든지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친구죠. 올림피아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이 경우가. 그러면 이제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하면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학생처럼 되냐? 그게 아니라 올림피아드를 준비 원투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착실하게 해야 돼요. 착실하게 해야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냉정하게 말을 하면 원투는 들었을 때 본인 걸로 만들어 놓은 내용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쳤는데 화학 실력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는 아닌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돼,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 친구도 화학을 한 친구거든요.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화학 실력이 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다시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제가 이제 안 올린 친구들은 대부분 좀 백지가 많아요. 이제 백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남자들 뭐 후회하는 일들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조사를 한 10년 전에 조사한 상황인데요. 제가 이게 딱 보면 이 1등이 좀 놀랬었거든요. 공부 좀 할 걸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좀 놀래서 내 지금 아이들도 나중에 40대까지 이렇게 후회하는데 1등에 체크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넣었는데요. 요거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이 이름은 이선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화학은 기본부터 심화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에 자세한 부분들 수업 진행 방식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화학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투까지 했는데 아까 이제 맨 마지막 학생처럼 이렇게 빈칸이 많아지는 상황이 안 되고 좀 착실히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아이들이 길게 잘 버티면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있는 게 화학 올림피아드예요. 그래서 화학 올림피아드를 좀 목표를 세워서 접근을 하시면 화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로 굉장히 작용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기부여로 쓰는데 화학 올림피아드를 좀 활용하셔라. 그리고 원리 40이고요. 계산 과정이 6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만 해서는 화학을 상위권으로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리 이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계산 과정에 대한 적응도를 계속 높이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를 좀 이제 강조를 할 거거든요. 좀 이따 뒤에서도. 듣기만 한 것과 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없이 그냥 수업만 듣고 와서 과제도 잘 안 해오고 이러면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한 대로 화학의 실력은 쌓여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뒤에서 좀 더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진행되는 시험 활용해서 아이들 그냥 시험 와서 그냥 보거든요. 꼭 반드시 공부하고 와서 보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이게 반복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과정 활용해서 반복해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요게 이제 화학이요. 고등과정으로 중등과정 화학에서 고등화학으로 넣을 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원투죠.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것 같아. 이 원투 과정인데요. 중등화학 과정에 포함되어지는 화학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를 배우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워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4회에서 5회 수업, 그리고 여기 원자구조 1단원, 2단원이거든요. 크게 보면. 1단원 내용이 어렵고요. 2단원 내용도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원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내 아이를 진행을 할 때 첫 수업 4회에서 5회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회, 5회가 이 두 단에 대해서 화학의 전반적인 기본기를 잡아줘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 이런 걸 좀 해주면 되는데 예전에 이런 걸 좀 편입을 시켰어요. 근데 어렵다고 애들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한 번은 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런 시도를 계속하다가 요즘에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초반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숙제했는지,
그 다음에 복습하고 있는지, 시험이 있으면 시험 준비했는지를 체크를 4회에서 5회 정도를 착실하게 해주시면 여기에서 부족한 기본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쪽 단원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화학 생각보다 쉬워요 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입장벽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화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요 그래프 이제 보시면 Y축은 시간 경과고요. X축은 시간 경과고 이 Y축이 어떤 부분일지 잠깐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뭘까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어떤 걸 그랬을지. 일단 정답은 기억력이거든요.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딱 들으면요 10분 후부터 잊어먹기 시작해요. 잊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로 방치하면 50%를 잊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까먹습니다. 70% 이상을. 한 달이 지나면 거의 80%가 사라져요. 그러면 내 아이가 수업을 듣고 나서 10분 더 배운 내용을 잊기 시작. 이건 물론 평균치예요. 평균치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조금 더 똑똑하다. 평균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지겠죠.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와서 화학 복습 언제 하는가 분명히 이렇게 망각해서 잊는 과정이 있는데 언제 복습을 하는가 보면 딱 1주 뒤에 합니다. 왜냐면 화학 수업이 또는 이건 화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학 수업의 문제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 아이가 수학은 잘하는데 과학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화학을 상담을 하면 제 아이가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실력은 있는데 화학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잘하네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학은 주 2회에서 3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동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넘기면 하루 안에는 복습을 해야 그 다음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이런 과정인데 그 다음에 저학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잖아요. 근데 과학은 주 1회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수업 듣고 나서 마지막 수업 가기 바로 전날 이렇게 숙제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고 수학보다 수학이 실력이 좋은데 과학이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업을 주 1회 수업을 듣고 왔을 때 제일 좋은 건 그 다음날 복습을 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복습을 하는 거고요. 이건 평균치니까 조금 그러면 스마트하다 그러면 3일 안에는 무조건 복습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수학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을 가지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하시면 앞으로 과학 공부를 하실 때 수학과 과학 실력이 이격이 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오는 이유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복습은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걸 따져봤거든요. 따져봤는데 요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서 좀 반영을 시켰어요. 시켜서 진행을 하는 수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와 좀 관련돼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 수업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개념 확인 문제를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줘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채워서 그 다음 주에 제출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 SNS로 전부 다 상담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수업 전후에 이제 시간 내서 클리닉, 근데 아이들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시간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앞에 수업 듣고 바로 수업 오는 친구들이 있고, 끝나자마자 또 수업 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좀 부족한 친구들을 불러서, 클리닉을 따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숙제, 그 다음에 수업 때도 성적 이런 관련된 부분들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간담회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이 일단 교재는 주교재는 하이탑 1, 2를 써요. 근데 제가 자체 프린트를 2년마다 항상 리뉴얼을 하거든요. 계속. 왜냐면 제가 이게 만들어 놓고 좀 해보면 이제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의 약속이 2년마다 부교재는 계속 바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2년마다 다 바꾸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자체 프린트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하이탑 1, 2에 있는 내용에 요즘에 이거는 수능 중심으로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드에 맞는 내용들이 일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교재 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프린트에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주교재는 하이탑 원투를 쓰지만 실제 수업은 이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자체 프린트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업 구성은 필수 예제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10분 단위로 고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필수 유제는 하루나 이틀 뒤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요거 과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하기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빈칸 채우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테스트, 이건 일주일 단위로 다시 공부하고 올 수 있게끔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 실력이 좀 빌드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 하이탑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게 자체 교재예요. 이게 자체 교재인데, 이거는 요런 내용들이 이제 빠져 있어요. 하이탑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거는 이제 화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체 교재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수 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유제. 이게 이제 필수 예제를 풀어주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문제를 집에 가서 본인이 풀어서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부는 또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제가 과제로 나가요. 이 필수 예제를 수업을 잘 들었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유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일리 테스트입니다. 이건 이제 주 단위로 보는 시험이에요. 주 단위로 보는 시험이고, 일주일 뒤에 오면 저희가 이제 데일리, 원래 정확하게 위클리죠. 위클리인데 데일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어머니들이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쉬워하셔서 그냥 데일리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발송이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개념하기 문제예요. 이제 복습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 채워지기, 빈칸 채우거나 아니면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장을 줘요. 똑같은 걸 2장을 줘서 다음 주에 요거를 이제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왜냐면 이게 만들어지면 개념은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성적표 발송을 해요. 여기 아까 벌써 보여드렸던 데일리 테스트에 맞게끔 이렇게 성적표 발송을 하고요. 실제 성적표는 여기다 제 사진을 넣지는 않으려고 좀 생각 중인데, 일단 예시로 그냥 사진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라인은 뭐냐면 제시 라인이에요. 제시 라인. 그래서 평균치보다 대략 20% 정도를 잡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낮으면 실제로 본인이 받아들인 정도가 전체 100에서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시 라인으로 잡아서 하는데, 제시 만약 일정이 맞지 않으면 따로 추가 과제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해결을 하면 되고, 거기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찾아서 공부를 해서 답안을 메꿔서 제출을 하면 돼요. 제시를 만약 못 보게 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뭘 하냐면 또 이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숙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따로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풀어서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설명의 마무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은 10월 제가 16일 날에서 지금 3회 수업이 진행된 수업이 있어요. 3회 진행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개강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2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앞부분에 탄소화합물이 화원 첫 단원이 탄소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게 화학 올림피아에 대해서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단원을 먼저 배우게 되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원투 과정, 여기 원에 해당되는 전체 과정을 보고 나서 그 단원을 보면 그 단원은 매우 쉽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되면 이 과정을 먼저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첫 단원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화원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정발부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